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빈입니다. 오늘은 숭어 스프링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해서 쓰시려면은 우선 바늘은 한번 썼던 바늘은 바닷물에 닿으면은 녹슬기 때문에 그 바늘은 잘라서 버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바늘을 따로 팔아요. 이게 지금 한 줄로 두 개의 바늘이 양 끝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바늘을 이렇게 합사로 새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이거는 비상용으로 갖고 있도록 하고, 이 처음부터 새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사용했던 스프링. 근데 이 스프링이 너무 휘어져 있거나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슨 것도 필요한 부분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재활용할 스프링, 그리고 바늘을 묶어줄 합사, 그리고 바늘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바늘줄을 단 곳을 엉키지 않도록 이런 튜브를 달아 주셔야 돼요. 튜브를 안 달으셔도 괜찮은데, 이게 회수를 할 때 이게 막 돌면서 오거든요. 그럼 이쪽이 많이 엉킬 수가 있어요. 만약 엉키게 되면 푸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튜브를 사용하시는 게 원줄이 그나마 덜 꼬이고, 꼬였어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늘줄을 묶어줄 때는요, 발로 이렇게 밟고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 이유는 라인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보시면은 이거를 발로 밟지 않았을 때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돌릴 때 이 라인이 같이 따라 도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라인이 꼬이게 돼서 제대로 감기지가 않게 돼요. 네, 이번에는 발로 밟았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로 밟으시고 텐션을 유지해 주신 다음에 묶으시게 되면은, 자, 제가 돌리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고 제가 돌리고 싶은 줄만 잘 감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구멍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늘을 묶으셨으면은 이 줄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안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돼 있으면은 후킹을 하셨을 때 바늘이 이렇게 하고 뽑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쪽을 향하게 되면 한 이 정도로 후킹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줄은 잘라 줄게요. 이 길이를 어느 정도 스프링에 맞춰 주시고 라인을 잘라줘요. 자, 그럼 첫 번째 게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총 3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스프링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 가장 오래돼 보이는 것부터 사용을 할게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부착된 핀도레는 걸리적거리니까 빼주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구멍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좀 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장 큰 구멍이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꼬아주세요. 꼬아준 다음에 방금 잘랐던 튜브에다가 관통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통을 시키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있을 거예요. 돌에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넣어준 라인의 끝을 벌려 주시고 이 벌린 부위에 이 바늘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늘을 넣어 줬으면 아까 통과시켰던 튜브를 끝으로 해서 이 도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꽉 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게요. 바늘 길이를 잘 맞춰 주시고요. 자, 이제 두 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연결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아 주시고 길이를 똑같이 해 주신 다음에 튜브에 관통을 시켜 주시고 이 관통된 거를 줄을 잡고 여기 도래를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통과를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통과된 이 라인에 접혀진 부분을 다시 벌려주고 이 벌려진 부위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셨으면 당겨주시고 이제 튜브를 여기에 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세 쪽이 다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꼬일까봐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꼬였을 때 잘 방금처럼 풀 수 있도록 튜브를 달아준 거예요. 만약에 튜브를 달지 않았으면은 이 꼬이는 정도가 이 매우 도래와 도래가 가까운 곳에서 꼬이기 때문에 되게 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튜브를 이용함으로써 이 거리를 주게 돼서 이게 라인이 꼬였을 때 풀기가 매우 쉬워요. 자, 어때요? 한번 새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어차피 떡밥으로 유인을 해서 이 떡밥을 훑고 있는, 흡입을 하고 있는 숭어들이 이 바늘에 우연히 입이 걸리게 돼서 잡는 방법이라서 이 스프링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녹슨 정도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재활용한 스프링이에요. 어때요?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거는 새 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깨끗한 스프링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것과 다르게 여기 도래 부분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좀 더 작은 튜브를 써줄 거예요. 이 튜브가 만약에 사이즈가 이 도래보다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서 쉽게 빠져나와서 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작게 되면은 들어가지를 않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찾아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바늘을 총 6개를 준비를 해 줄게요. 처음에 채비를 자작을 하시거나 재활용을 하실 때는 이 채비가 과연 잡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자신이 만든 걸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성취감이 정말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채비를 원래 시판 중인 채비를 물고기가 어느 방식으로
무는지 그 이론만 알고 원리만 알고 계시면은 자신이 뭔가를 만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입지를 받으실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물론 구매를 해서 쓰는 것도 좋죠. 근데 낚시를 가기 전에 그 설레임과 그리고 채비를 만드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채비들은 대상어를 목적으로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초라든지 아니면 바닥이 돌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채비를 살짝 변형을 주기도 해서 더 운용하시기에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숭어 스프링 채비를 재활용을 해봤는데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쓸만한 것 같나요? 왼쪽에 있는 게 새로 구매를 한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번에 재활용한 스프링입니다.